어느 비 오는 날, 12살 소녀 지연이는 죽어가는 하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온 마을이 말렸어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저런 개는 곧 죽는다. 하지만 지연이는 그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 형편에도 불구하고 밤마다 죽을 끓여 먹이고 자신의 이불로 덮어주며 정성을 다했죠.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압박했을 때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백구가 지연이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줘. 내가 널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도 날 떠나지 마.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1970년대 초 경북의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다, 냄새와 함께 가난한 이들의 애환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에 살고 있는 12살 소녀 지연이는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지연이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겨울 아버지를 잃고 난 후로 혼자서 세 남매를 키우고 계셨어요. 지연이가 맏이었고 아래로는 9살 된 남동생 민수와 5살 된 여동생 순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죠. 지연이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항상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쌓여있는 장작을 패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밥을 짓고 동생들 세수시키고 밥 먹이는 것까지 12살 아이가 하기에는 버거운 일이었지만 지연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민수야, 순아, 일어나거라. 밥 다 됐다. 지연이의 목소리에 잠자던 동생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눈곱을 비비며 언니에게 안겼고 민수는 여전히 잠이 덜 깬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연이는 동생들을 씻기고 밥을 먹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일을 하러 나가셔서 집에 없었어요. 지연이가 동생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이런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자신이 작은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는 길은 언제나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깔끔한 옷을 입고 도시락도 푸짐하게 싸가지고 다녔지만 지연이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고 도시락도 보리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어요. 아이들은 그런 지연이를 보며 수근거리곤 했습니다. 저기 가난뱅이 온다. 지연이 집은 정말 가난해. 아버지도 없다면서?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지연이 귀에 들렸지만 지연이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속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지연이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어요.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가족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드릴 거야. 그런 다짐을 하며 지연이는 오늘도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동생들 간식 챙기고 빨래 개키고 저녁 준비하는 것까지. 지연이의 하루는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지연이도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시면 지연이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늘 고생이 많다며 지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연이는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힘든 일상이 지연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족의 사랑만큼은 풍족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지연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가 시작되는 신호였어요. 지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날에는 어머니 일거리도 줄어들고 집안 살림도 더욱 팍팍해지곤 했거든요.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곧 세찬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뛰기 시작했어요. 집에 빨리 가서 빨래라도 걷어들여야 했습니다. 비에 젖은 교복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지연이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를 지날 때였습니다. 지연이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나무 밑에 무언가 하얀 것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헝겊 조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새하얗고 털이 복슬복슬한 귀여운 강아지였어요. 하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숨소리도 가늘고 불규칙했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강아지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괜찮니? 어디서 온 거야?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만져보니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보려 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마을 어른들이 지연이를 발견했습니다. 김 할아버지와 박 아저씨였어요. 두 분은 지연이가 비에 젖은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아, 그런 병든 개는 그냥 두고 가거라.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박 아저씨도 맞장구를 쳤어요. 너네 집 형편에 개까지 키울 여유가 어디 있니? 어서 놔두고 집에 가거라. 하지만 지연이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강아지의 작은 눈이 지연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자신의 교복 위솥을 벗어 강아지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지연이의 얇은 셔츠를 통과해 피부를 적셨지만 지연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따뜻해지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아저씨들, 저는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어요.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김 할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고집 센 것도 유전이구나. 너희 아버지도 그랬지. 하지만 현실을 알아야 한다. 개 한 마리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니? 지연이는 강아지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강아지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전해져 왔습니다. 지연이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어른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지연이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빗속을 뚫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지만 지연이의 마음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지연이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품속의 강아지는 교복 덕분에 비교적 마른 상태였어요. 지연이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해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동생들만 집에 있었어요. 민수가 놀란 눈으로 지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그게 뭐야? 강아지야? 지연이는 강아지를 마루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강아지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지만 눈은 살아있었어요. 지연이는 급히 마른 수건을 가져와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어요. 언니, 강아지가 아파요? 응, 많이 아픈 것 같아. 우리가 돌봐줘야 해. 지연이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켜내겠다고요. 비록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지연이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연이가 강아지를 돌보고 있을 때 집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것이었어요. 지연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아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걱정되었거든요. 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지연이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왜 이렇게 조용하니? 동생들은 어디 있고?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오시자 마루에 누워있는 하얀 강아지와 그 옆에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는 지연이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가 비에 젖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주저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느라 허리도 아프고 손도 퉁퉁 부어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생긴 것이었어요. 지연아,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줘야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걔까지 어떻게 챙기니? 사료값, 병원비 생각해봤니?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밥을 조금씩 나눠서라도 먹일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민수와 순이도 지연이 편에 섰습니다. 엄마, 강아지 너무 불쌍해요. 우리가 잘 돌봐줄게요. 어머니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딸의 착한 마음씨는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지연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친척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작은할머니, 이모까지 모두 한마디씩 하셨어요. 야, 지연이 어머니, 정신 차려. 애들 밥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개를 키운다고?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험했습니다. 작은할머니도 거들었어요. 개새끼 하나 때문에 집안이 거덜날 판이야. 당장 내다 버려. 이모는 지연이를 직접 나무랐습니다. 지연아, 내가 철이 없구나. 어머니 고생하시는 것도 모르고 말썽만 피우고.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지연이는 강아지를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꼭 안았어요. 강아지도 지연이의 마음을 아는 듯 작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연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아이를 지켜내겠다고요. 밤에 어머니와 친척들이 모두 잠든 후 지연이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쌀을 조금 넣어서 묽은 죽을 끓였어요. 강아지는 아직 고형식을 먹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지연이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씩 떠서 강아지의 입가에 가져다 댔어요. 처음에는 강아지가 입을 벌리지 않았지만 지연이가 끈질기게 시도하자 조금씩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먹어. 내가 매일 해줄게. 지연이는 밤마다 이런 식으로 강아지를 돌봤습니다. 자신이 먹을 밥을 덜어서 죽을 끓이고 낡은 이불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시켜 주었어요. 학교 숙제도 뒷전이었습니다. 강아지 돌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 지연이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장 여사가 지나가다가 지연이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안타깝다. 사람도 제대로 못 챙기면서 개를 키운다니. 저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뻔하네. 학교에서도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지연이가 도시락을 다 못 먹고 남기는 걸 본 아이들이 수근거렸어요. 야, 지연이 집에서 개 키운다며? 그래서 밥도 못 먹나 봐.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한가 봐. 정말 이상해. 아이들의 놀림에도 지연이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강아지에게 말했어요. 너만 건강해지면 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강아지의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져 갔어요. 어머니는 매일 한숨만 쉬셨고 친척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아지를 버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강아지를 안고 속삭였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버틸 수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갈등은 점점 심해져 갔고 지연이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돌본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져만 갔어요. 강아지의 상태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했고 지연이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지연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강아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어제 밤에는 괜찮았는데 아침에 보면 또 추그러져 있곤 했습니다. 지연이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도 지연이는 학교 가기 전에 강아지에게 죽을 먹였습니다.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면 강아지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받아 먹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삼키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지연이의 마음은 온통 강아지에게 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숙제도 엉망이었습니다. 밤마다 강아지를 돌보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 지연이의 모습을 본 반 친구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휴식 시간에 아이들이 지연이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야, 지연아. 내 집 그 병든 개 아직도 살아있니? 성민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경이도 거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병든 개는 사람한테 병 옮긴다며? 너도 조심해. 아이들의 놀림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정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사람보다 개가 더 중요하대. 가난하니까 개밖에 친구가 없나 봐. 교실 안 아이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연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지연이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3, 4, 5 모여서 도시락을 먹었지만 지연이는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그마저도 절반은 남겼습니다. 집에 가서 강아지에게 줄 생각이었거든요.
선생님도 지연이의 변화를 눈치채셨습니다. 하교 후에 지연이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요즘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니? 지연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미 소문을 들으신 상태였어요. 집에서 개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구나. 공부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챙겨야 하지 않겠니? 지연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연이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강아지는 어떤 상태일까 걱정되었어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김 할아버지가 지연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연아, 할아버지 말 좀 들어봐. 내가 개를 살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을 봐야 한다. 그 개는 이미 죽어가고 있어.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지연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할아버지도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강아지는 여전히 마루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다가가자 강아지는 힘겹게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연이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지연이가 들어오자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언제까지 이럴 거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어머니 마음도 아프다. 그 개도 고생이고 너도 고생이야. 지연이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 아이가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먹는 양도 줄었고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지연이는 밤마다 강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도 나를 떠나지 마. 지연이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그 개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지연이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모든 현실이 절망적이어도 지연이는 끝까지 강아지를 지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작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강아지를 돌본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정말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아침 지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강아지는 마치 죽은 것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강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아지의 코끝에 손을 대어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했어요. 눈도 반쯤 감겨 있었고 지연이가 불러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로 이렇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지연이는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도 더 말라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지연이가 울먹이며 강아지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시자 어머니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이미 결말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제 그만 놓아주는 게 어떨까? 이 아이도 너무 고생하고 있잖니. 어머니의 말에 지연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아직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동생들도 강아지의 상태를 보고는 무서워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강아지가 정말 아픈 것 같아. 병원에 데려가면 안 되나? 지연이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없었어요. 우리 집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강아지는 혼수 상태처럼 완전히 추그러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밤새 강아지 곁을 지켰어요. 자신의 체온으로라도 강아지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사람만 줘. 내가 널 버리지 않았으니까 너도 날 떠나지 마. 지연이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울었던 탓이었어요. 강아지의 작은 가슴이 간신히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며 지연이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지연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강아지가 숨을 쉬는지 계속 확인해야 했거든요.
손을 코끝에 대어보고 가슴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렇게 밤을 지샜어요. 아침이 되자 어머니가 지연이를 깨웠습니다. 지연이는 강아지를 안은 채로 마루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강아지의 상태를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연아, 학교 가야지. 이제 정말 그만두는 게 어떨까? 하지만 지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학교 안 갈래요. 이 아이 곁에 있어야 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딸의 마음을 이해하셨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셨어요. 지연이가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지연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할아버지가 봐도 그 개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편안히 보내주는 게 어떨까? 박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강아지는 정말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지연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약해져만 갔죠. 그날 저녁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만해라. 지연이도 고생이고 가족들도 고생이야. 내일 아침에 그 개를 어디든 갖다 버려. 이모도 거들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야. 현실을 받아들여. 하지만 지연이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싫어요.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지연이는 강아지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강아지의 체온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는 강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포기하라고 해. 하지만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살아날 때까지 함께 버틸 거야. 강아지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설령 온 세상이 반대해도 자신만큼은 이 작은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절망적인 밤이 지나고 새벽 4시경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강아지를 안은 채로 얕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뭔가 따뜻하고 축축한 것이 지연이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지연이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어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은 것처럼 추그러져 있던 강아지가 힘겹게 고개를 들고 지연이의 얼굴을 핥고 있는 것이었어요. 작은 꼬리도 천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강아지는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것도 어제보다 훨씬 생기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살았어? 정말로 살아난 거야?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아지는 지연이의 목소리를 듣고 더욱 힘을 내어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지연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지연이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깃털처럼 가벼웠던 몸에 조금이나마 힘이 들어있는 것을 느꼈어요. 강아지도 지연이를 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지연이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버틴 보람이 있었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머니도 지연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나셨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마루로 나오시다가 강아지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니도 믿기 어려우셨던 모양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강아지가 이렇게 살아난 것이 신기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에도 조그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민수와 순이도 소리를 듣고 일어났습니다. 강아지가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는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와, 강아지가 살았다. 정말 살아났어. 온 가족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강아지도 더욱 힘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가 물을 조금 떠서 입가에 가져다 주자 강아지는 목마른 듯이 핥아 먹었어요. 그날부터 강아지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하루하루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먹는 양도 늘어났고 움직임도 활발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김 할아버지가 지연이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구나. 정말 죽을 뻔했던 개가 이렇게 살아나다니. 지연이 정성 덕분인 것 같아.
박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마음씨가 하늘을 감동시켰나 보네. 정말 대단한 일이야.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죽어가던 강아지를 살린 지연이의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 퍼진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신기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그 강아지가 살아났다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 성민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미경이도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한번 보고 싶어. 정말 신기하다. 지연이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정성을 다해 돌봤더니 살아났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 친척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큰아버지도 강아지를 보고는 감탄하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 지연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아. 이모도 미안한 표정으로 지연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모가 미안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강아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털도 윤기가 나기 시작했고 눈빛도 또렷해졌어요. 무엇보다 지연이를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드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지연이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얀 털 때문에 백구라고 불렀어요. 백구는 지연이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왔고 지연이 곁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백구를 가족처럼 받아들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지연이의 정성과 백구의 기적적인 회복을 보고 마음이 바뀌신 것이었어요. 지연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의 칭찬에 지연이는 뿌듯했습니다. 힘들었던 지난날들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백구도 마치 고마움을 표현하는 듯이 지연이 손을 핥았습니다. 이제 백구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지연이의 충실한 친구가 되어 언제나 곁을 지켰어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와 백구의 진짜 운명적인 만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연이는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백구는 지연이의 가장 소중한 친구로 함께 자라왔어요. 한때 죽어가던 작은 강아지는 이제 늠름하고 충직한 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백구는 지연이가 어디를 가든 항상 따라다녔고 지연이도 백구 없는 하루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의 가정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어요. 어머니의 일거리도 늘어났고 지연이도 방과 후에는 이웃집 아이들을 돌봐주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민수와 순이도 제법 자라서 지연이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장터에서 어머니가 부탁하신 물건들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라 해가 이미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길은 가로등도 별로 없어서 어둠이 깔리면 으스스한 분위기가 되곤 했어요. 백구는 오늘도 지연이를 따라 장터까지 갔다가 함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연이 옆에서 얌전히 걷던 백구가 이상하게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때로는 멈춰서서 어딘가를 향해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지연이가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백구는 여전히 주변을 살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지연이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마을 외곽 숲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오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본능적으로 위험함을 느꼈지만 길이 하나뿐이라 피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지연이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이상했고 지연이를 보는 시선이 불쾌했어요. 이쁜 아가씨가 혼자 다니네? 위험한데 같이 가자. 남자의 말투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지연이는 급히 발걸음을 빨리 하려고 했지만 남자가 길을 막아섰어요. 지연이의 팔을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급해서 먼저 가야 해요. 지연이가 피하려 했지만 남자는 계속 따라왔어요. 어린 아가씨가 혼자 다니면 위험해. 내가 바래다 줄게.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지연이는 공포에 질렸어요.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소리를 질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한참 더 가야 했어요. 백구는 이미 남자의 의도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리며 지연이 앞에 섰어요. 하지만 남자는 개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계속 지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쁜 아가씨, 도망가지 말고 같이 놀자. 재미있게 해줄게. 남자가 지연이의 손목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백구가 번개처럼 달려들었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서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며 사납게 지저댔고 남자의 다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자는 갑작스러운 백구의 공격에 놀라 뒤로 넘어졌습니다. 악, 이 개가 미쳤나. 백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남자를 향해 달려들며 물어뜯으려 했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순하던 백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연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남자는 백구의 공격성에 완전히 기가 질린 모양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황급히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위험이 지나가자 백구는 다시 평상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에게 다가와서 꼬리를 흔들며 안심시키려는 듯 손을 핥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지연이는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무서움도 있었지만 백구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습니다. 몇 년 전 자신이 죽어가던 백구를 구했는데 이제는 백구가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지연이는 어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지연이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다행이다. 백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앞으로는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지 마라. 그날 밤 지연이는 백구를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백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백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지연이와 백구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가 지연이를 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감탄했어요. 김 할아버지는 지연이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 신기한 인연이구나. 내가 백구를 살렸는데 이번에는 백구가 너를 지켜줬다니. 이런 게 바로 운명인 것 같아. 시간이 더 흘러 지연이는 20살이 되었고 백구는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털의 흰색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고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지연이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어요. 지연이는 이제 마을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천성에 맞았고 무엇보다 백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백구는 학교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지연이는 일찍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백구가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전처럼 지연이를 보자마자 달려오지는 않았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습니다. 백구야,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히 있어? 지연이가 다가가서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자 백구는 지연이 손에 머리를 비비며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백구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더 깊고 지혜로운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백구는 지연이 침대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지연이는 왠지 백구를 더 오래 쓰다듬어 주고 싶었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일어났을 때 백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었어요. 지연이는 급히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야, 백구야. 하지만 백구는 이미 평화롭게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도 없이 마치 잠든 것처럼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지연이는 백구를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백구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민수와 순이도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백구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도 백구가 가족 같았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의 부고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지연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백구는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간 거야. 내가 백구를 살렸고 백구가 너를 지켜줬잖니. 이보다 더 완벽한 인연이 어디 있겠니? 지연이는 백구를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백구가 좋아하던 장소였어요. 작은 비석도 세워주고 백구가 좋아하던 간식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지연이는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지연이의 딸 소희는 엄마가 들려주는 백구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어요.
지연이는 소희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어릴 때 백구라는 강아지를 구했단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백구가 살아났고 나중에는 엄마를 위험해서 구해줬단다. 소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착한 일을 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연이는 소희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소희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그런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거란다. 어느 날, 지연이는 마을 회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지연이는 백구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죽어가는 강아지를 발견했을 때, 모든 사람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작은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모르는 백구를 살렸던 건 사실 제가 제 인생을 지킨 거였어요. 청중들은 조용히 지연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연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생명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저를 살렸습니다. 백구는 제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고마운 친구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습니다. 지연이의 이야기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전해졌어요. 죽어가는 백구를 살린 소녀, 그리고 훗날 그 백구가 소녀를 지켜준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이제 40이 넘었지만 여전히 백구를 그리워합니다. 때로는 백구의 무덤을 찾아가서 안부를 전하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내가 내게 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을게.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희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 백구와 지연이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